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높은 비율이 음주운전자라고 할 정도로 운이 많이 하실 때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어떤 걸까요? 징역을 갈까요?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더 나아가서 벌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거겠죠. 제가 얼마 전에 논산으로 출장 간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재판 때문에 간 것이었습니다.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었는데 보통 형사재판 열리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진술가 없건 이런 것도 알려주기는 하는데 이 절차 중에 하나는 검사님이 공소장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다 음주운전인 거예요. 다 음주 측정 거부 아니면 두 번째, 세 번째 사고. 정말 음주운전 사고들이 굉장히 많구나. 그리고 음주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냥 들은 얘기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높은 비율이 음주운전자라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도 문의를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문의 많이 하실 때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어떤 걸까요? 징역을 갈까요?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더 나아가서 벌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거겠죠. 오늘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하신 분들 실제 선고받는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자,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면허 정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에서 0.08%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이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, 자, 초범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어떤 벌금형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판장님이 봤을 때 본안 재판으로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벌금에서 선고되는 것을 보입니다.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전과가 많고 특히 기존 음주운전들이 굉장히 좀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걸린 사건이 정지냐 취소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. 즉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8%를 초과하는 사건인데요. 상당수의 사건들이 사실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초범의 경우에는 한 0.2%를 완전히 넘어서지 않는 한은 1000만 원 내외에서 어떤 벌금형이 선고되는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다만 재판부에서 볼 때 한 0.2% 넘어서면은 정말 많이 취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유형은 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신 분들이에요. 그리고 상대방 피해자에게 어떤 상해를 일으킨 사건들인데요. 확실히 이 세 번째 유형은 앞에 사고가 없는 사건들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. 저희가 사건을 해보더라도 초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대인 사고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법원에서는 쉽게 벌금형을 내리진 않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계신 분들은 집행유예 이상 판결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셔야 되잖아요.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저희들도 자격이 중지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. 벌금형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부터 대응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유형입니다.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재판부에서도 좋게 보지 않죠. 왜냐하면 일단 잘못을 했으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에 좀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좀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화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. 해당 경찰관 분들이 이제 수사 다 끝나고 나면은 수사보고서 같은 거 막 작성하신단 말이에요. 수사보고서 내용에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측정 거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란이 있는 경우에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있고 이번에 음주 측정 거부를 했다. 꽤 높은 비율로 한 1년 내외의 어떤 징역형이 예상이 됩니다. 자, 다섯 번째 유형은 이제 술을 먹고 뺑소니를 하신 경우입니다. 일단은 뺑소니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들도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어떤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은 무조건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어요. 그러면 도망가지 마시고 119를 불러서 후속 조치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이거는 내가 어떤 형량을 선고받느냐를 떠나서 이 피해자에게 사망 내지는 중한 상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 유형으로 법원에서도 보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형은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신 분들입니다. 뉴스에 나온 사건들에서도 남편분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아내를 태우고 가가지고 다시 이 사고 현장에 갔던, 근데 하필이면 아내분이 운전해서 가면서 그 피해자를 다시 차로 쳐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처음에 운전했던 사람은 당연히 음주운전이니까 그 사람은 음주운전 처벌은 있을 테고,
뭐 경우에 따라서는 뺑소니도 포함이 될 테고 내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하는 행동들도 증거인멸죄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비교해서도 형량이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친족상돌의 조항이 있어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방조죄 뭐 이런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이 6번째 유형 운전자 바꿔치기 하신 분들은 운전 처음에 사고 내신 분들 그리고 운전자로 자기가 바꿔치기 당해준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처벌을 받게 되고 물론 처음에 사고 내신 분들은 징역형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이 됩니다.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들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예상되는 징역형들을 살펴봤는데 이걸 알려드리는 거는 음주운전 하면 경제 수준이니까 상관없어 이러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또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